2026년 2월 28일 현지 시간 새벽 이란의 수도 테헤란 상공에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군사시설과 지도부를 동시에 타격하는 대규모 작전을 감행한 겁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전 세계가 숨을 멈추게 만든 속보가 떨어졌죠.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 사망 확인. 이 한 줄의 뉴스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국가 수반의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40년 넘게 이어져 온 이란 신정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고, 중동이라는 화약고의 내관이 터졌다는 뜻이죠. 당연히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1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극단적 전망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질문만 맴돌고 있을 겁니다. 나 팔아야 하나? 그 패닉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함께 계산기에 넣어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9,300만. 이란의 인구입니다. 8년간 제재에 묶여 삼성이 강제로 빼앗겼던 거대 시장이 이 사태를 계기로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독인가, 약인가?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을 뒤로 돌려야 합니다. 이란이라는 시장이 삼성전자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무게를 제대로 가늠할 수 없거든요. 불과 10여 년 전 이란의 수도 테헤란 중심가를 걸어보면 눈에 띄는 풍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의 푸른 로고가 새겨진 간판들이 거리를 점령했었죠.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 7명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었고, 집안의 TV와 냉장고는 삼성 제품이 당연한 시절이었습니다. 휴대폰 점유율은 압도적이었고, 프리미엄 가전시장에서도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일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이란에서 삼성은 단순한 가전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중산층으로 진입했다는 증명서 같은 존재였어요. 이란에는 자이지에라는 혼수 문화가 있는데,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가 삼성 냉장고와 삼성 세탁기를 혼수로 채워보내는 것이 자부심이었고, 그것이 곧 가문의 체면이었던 거예요. 삼성 로고가 붙은 가전 세트가 결혼식장으로 옮겨지는 장면, 이게 이란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이란은 대가족 문화가 강한 나라입니다. 3세대가 한 집에 모여 살고, 일가 친척들이 수시로 오가는 문화가 뿌리 깊어서 한 가정에 10명, 20명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다 보니 냉장고도 크고 비싼 걸 사고, TV도 거실용 하나로는 안 되는 거예요. 프리미엄 가전이 날개 돋친 듯 팔리는 최적의 시장 구조였던 겁니다. 여기에 한류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신뢰는 거의 맹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금알을 낳던 거위가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삼성의 기술이 떨어져서? 마케팅을 게을리해서? 전혀 아닙니다. 2018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수준의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였는데, 간단히 말해서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겁니다. 삼성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란 시장이 아무리 꿀단지 같아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포기할 수는 없잖습니까? 결국 삼성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유통망과 브랜드 자산을 뒤로한 채 피눈물을 흘리며 이란에서 짐을 싸야 했습니다. 테헤란 한복판에서 빛나던 삼성 간판이 하나둘 내려지던 그 순간, 주주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심지어 우리나라 은행에 묶여있던 이란의 원유 대금 약 9조 원도 제재 때문에 송금하지 못하면서 외교 갈등까지 번졌고, 이에 분노한 이란 정부는 한국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 조치까지 단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이 공식적으로 떠난 그 빈자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먼저 스마트폰입니다. 제재 직전 2018년 이란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약 52%에서 최대 60%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직도 삼성은 약 50%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바이나 터키 같은 인근 국가를 통해 보따리상들이 병행 수입으로 계속 가져다 팔고 있는 겁니다. 점유율도 비슷하고 아직도 1위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란 현지에서 정식 애지를 해줄 수가 없고, 신제품 출시도 다른 나라보다 한참 늦어진다는 거예요. 이란 소비자는 브로커들이 유통마진을 붙인 제품을 웃돈을 주고 사야 하니 다른 제품보다 비싸서 망설일 수밖에 없고, 삼성은 9,300만 시장의 맞춤형 마케팅도 직접 유통도 못하는, 제대로 된 장사와는 거리가 먼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사이 제재 전에는 존재감이 없던 샤오미가 정식 유통으로
약 30%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그런데 진짜 처참한 건 가전제품 쪽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대형 가전은 스마트폰처럼 가방에 넣어서 몰래 들여올 수가 없잖아요. 2021년에 이란 정부가 한국산 가전 수입을 아예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인기가 좋다 보니 인근 국경에서 밀수를 통해서 소량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제재 전 2017년 삼성과 LG가 합쳐서 이란 냉장고 시장의 65%, 세탁기 시장의 무려 77%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밀수로 겨우 들어간 물량까지 합쳐도 냉장고 8%, 세탁기 13%까지 추락했습니다. 65%에서 8%로 77%에서 13%로 사실상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거대한 빈자리를 누가 가져갔느냐? 겉으로 보면 이란 현지 기업들이 차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란 정부의 수입 금지 보호막 아래에서 이란 로컬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그 속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이란 브랜드라는 것 껍데기 안에 중국의 심장이 뛰고 있었던 거예요. 이란 최대 가전업체 엔테아브는 중국 하이얼과 손잡고 성장했고, 또 다른 대형 업체 팍쇼마는 중국 미디어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과거 20년간 삼성과 LG 제품을 조립하던 골디란과 삼서비스라는 회사도 한국 기업이 떠나자마자 중국 업체와의 협력으로 갈아탔어요. 이란 소비자가 우리나라 제품이네 하고 안심하며 산 냉장고를 뜯어보면 하이얼과 미디어의 부품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란 가전 시장이 사실상 중국의 부품 조립 공장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결국 스마트폰이든 가전이든 삼성이 빠진 자리의 실질적 수혜자는 중국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술력으로 진 게 아닙니다. 국제 정치라는 폭력 때문에 역설적으로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중국이 9,300만 시장에 무혈 입성하게 된 거죠. 그렇게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도 정치 논리 한 방에 경쟁자들에게 시장을 갖다 바쳐야 했던 억울한 세월이 무려 8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져 있던 판이 뒤집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치가 잠갔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사건이 터진 거죠. 이란이라는 나라의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절대적 꼭지점, 하메네이의 사망입니다. 핵개발을 고집하고 서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 결과 나라 전체를 제재의 감옥에 가둬놓은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온건파가 떠오르고 핵협상이 재개되고 제재가 풀리는 시나리오는 공상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실용적 지도부라면 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직접 말했으니까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제재 해제, 삼성전자 이란 재진출, 9,300만 소비자가 8년 만에 삼성 제품을 정식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인구의 62%가 30세 미만인 젊은 나라, 소비 욕구가 강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세대가 주축이에요. 대가족 문화 덕분에 프리미엄 대형 가전은 여전히 폭발적 수요를 가지고 있고요. 8년간 중국 부품으로 채워진 가전을 쓰면서 잔고장과 품질 불만에 시달렸던 이란 소비자들을 떠올려 보세요. 혼수로 삼성 냉장고를 채워보내던 그 자부심을 되찾고 싶은 이란의 아버지들, 최신 갤럭시를 웃돈 없이 정식으로 사고 싶었던 젊은 세대들, 이들의 억눌린 소비 욕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보복 소비의 쓰나미가 밀려올 겁니다. 중국이 트로이 목마 전략으로 쌓아올린 점유율은 삼성의 진짜 브랜드 파워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8년간 빼앗겼던 안방의 진짜 주인이 돌아오는 통쾌한 반격의 시작이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당장이라도 추가 매수 버튼을 누르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을 잠시 멈추게 할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중동의 상황은 장밋빛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 항공모함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상태예요. 전 세계 해상 에너지 물동량의 18%가 오가는 이 바닷길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유가가 치솟습니다. 100달러는 시작점이고 최악의 경우 12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유가가 뛰면 물가가 뛰고 물가가 뛰면 미 연준은 금리를 못 내립니다. 금리를 못 내리면 달러가 강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매도하는 종목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많이 사두었던 삼성전자겠죠. 수조원 단위의 외국인 매물이 쏟아지면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까지 가세하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현실적인 진단이에요.
9,300만의 달콤한 기회와 호르무즈 봉쇄의 승잔.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극도로 위험하고 극도로 매력적인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짚어드려야 합니다. 이 두 시나리오는 동시에 터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호르무즈의 불꽃 때문에 시장이 타오르는 구간입니다. 최소 그 기간 동안은 유가 폭등, 환율 급등, 외국인 매도라는 단기 충격파가 삼성전자 주가를 흔들어댈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매크로의 공포, 유가와 환율이 만들어내는 하방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털의 회복, 상승 동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차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지금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삼성전자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 때문에 9,300만 이란 시장을 잃었고 그 자리를 중국이 가져갔다. 둘,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체제가 흔들리면서 제재 해제와 시장 재진출이라는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 셋, 하지만 동시에 호르무즈 봉쇄, 유가 폭등, 강달러, 외국인 매도라는 단기 리스크가 우리의 발등에 불로 떨어져 있다.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무조건 사라는 낙관론도, 다 팔아라는 비관론도 아닙니다.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기준은 두 가지, 외국인 수급과 환율입니다. 이 두 지표가 동반 악화되는 구간에서는 관망하세요. 공포의 바닥에서 던지지 마세요. 그건 내 돈을 남에게 주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성급한 추가 매수도 금물입니다. 지금은 소나기 한복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5주간 군사작전을 예고한 만큼 그 기간은 극심한 변동성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산 없이 서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소나기는 반드시 그칩니다. 그리고 소나기가 그친 뒤 군사작전이 마무리되고 이란 내부 권력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온건파가 서방과의 대화 채널을 여는 그 시점. 그때 비로소 9,300만이라는 숫자가 시장의 계산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실전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큰 수익이 아니라 남들이 무너질 때 살아남는 방어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공포가 아니라 데이터로,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다음에도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만이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